채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시실 가보시면. 근데 요 어깨 부분에 이렇게 까만색 문양이 가지, 우리 먹는 가지처럼 생겼대서 가지 무늬톡이라고도 하는데, 빨간색 홍도에다가 요거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까맣고 여기는 좀 흔적이 보이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 바깥쪽에 흰색 부분 좀 이런 부분, 이것도 제가 왜 생기는지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그 이제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 다가 유기물을 여기에 발라가지고 구우면 된다. 유기물이라는 게 뭐 풀 같은 건데, 아니면 고기. 근데 제가 닭을 잡아가지고요, 그 고기하고 삼겹살도 사놓고, 그 닭벼슬도 붙여보고, 그 깃, 날개, 그런 것도 붙여보고 했는데 될 리가 없죠. 알면서도 붙여봐서 된다니까. 아니 이거 만들어 놓고 저기 붙여가지고 불을 갖다 대면 그거 다 오그라들잖아요. 오글오글오글. 풀도 오글오글, 고기도 오글오글.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심지어 나무 봉을 가지고요, 뜨겁지만 저기에 어깨 부분에 탁 기대어 놓고, 너무 뜨거워서 안 되니까 돌을 받쳐놓고 계속 있으면 나무 처음에는 까맣게 돼요. 이 나무는 생나무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타잖아요. 안 되는 거 분명하고, 이거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실패를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유물을 다시 봤습니다. 역시 관찰을 잘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 그렇죠? 나중에 전시실 가서 보십시오. 이 가지무늬 토기가 다 어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목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가지도 있고 막 겹친 것도 있고, 이 안쪽 보십시오. 다 시꺼멓죠?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대단히 함축된 건데, 토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홍도하고 다르게 채도는 그냥 만들었잖아.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를 칠해 가지고 아니면 어떤 풀을 넣어 가지고 그 가지무늬를 만들어낼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처음에 붙여 가지고 했어요. 왜? 이 아가리 안에도 붙어 있고 목에도 붙어 검은 게 나와 있었으니까. 이래 가지고 구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이놈은 말랐고 토기는, 이거는 마르지 않은 거여서 조금만 불이 지나가서 한 200도만 지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안에 공기가 덜 통하게 해야 새카맣게 나오는 불완전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건 분명한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무기물,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안 돼서 나중에 이거를 붙여놓고 이거를 한번 또 발랐습니다. 떨어지지 말게. 근데 반쯤 성공했어요. 안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혹시라도 토기를 먼저 놓고 그 위에다가 불을 지펴 가지고 청솔가지나 풀 같은 걸 덮어가, 생나무 덮어 가지고 금방 한번 한 5분도 안 되게 구워내면 이런 연이 입혀진 것처럼 나와요. 시커멓게. 이거에다가 이걸 발랐어요. 똑같이. 물론 여기도 나중에 일하죠. 그래 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느 거든 저는 이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구웠는데, 자, 이제 토기를 굽는 과정인데, 보통 우리 빗살무늬 토기, 이거요, 제가 지금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했는데, 이게 1m짜리예요, 높이가. 이만큼 되죠. 그 평양 표대에서 나온 건데, 세계에서 제일 큰 빗살무늬 토기예요. 물론 북한의 중요 문화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건데, 그 밑에 있는 홍도, 채도 이런 거를 쭉 만들어가 보통 토기하고 같이 만들어서 구웠는데, 이놈은 다 굽혔는데 이놈은 깨져버려 자꾸.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고 저 위에는 안 올라가니까 밑에 거는 줄어들고 위에는 안 줄어드니까
세로로 금이 가면서 와르르 다 내려앉아버립니다. 저거 하나 만들려면 며칠 걸리는데 흙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결국은 실패를 했지만 끝까지 구워가지고 한 점은 우연 그냥 빼들어갔어요. 모교 박물관 앞에 가면 이렇게 하나 홀에 전시되어 있고 하나는 경남대학에 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가 구워서 달라 그래서 다 구워진 깨진 거 붙여가지고 지금 전시해놓은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토기를 구울 때 이렇게 한꺼번에 큰 구덩이를 파든 맨 땅에 놓고 큰 가마를 해도 다 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요거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힘이 들고. 근데 이 빗살무늬 토기나 보통의 무문 토기 같은 거, 이 청동기시의 토기를 구울 때는 생활에 써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굽겠죠. 근데 문제는 이 홍도하고 채도는 무덤에 딱 한 점씩만 들어있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넣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기 가게처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누가 죽으면 이거 딱 갖다 묻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결례잖아, 그죠? 그 사람은 나름 우리 구성원의 중요한 사람인데 또 이거 들어있는 데가 대부분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이걸 가졌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고인돌이나 청동기 시대 석관묘 이거 한 점 아니면 두 점씩만 들었어요. 홍도 한 점, 채도 한 점. 아니면 홍도 하나, 채도 하나.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이거 전문가가 만들면요. 한 2시간 하면 만들거든요. 저도 이제 숙련대가 2시간 하면 만드는데 딱 만들어가지고 하루만 말렸다가 그 다음날 구우면 돼요. 아니면 이틀 말렸다가 구워도 되고 넉넉 잡고 일주일만 자연 현장에서 말리면 구우면 됩니다. 덜 말랐는 거 만드는 걸 바로 구워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도하고 채도는 요만한 구덩이 하나만 만들어도 된다. 제가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풀 좀 넣고 나무 넣고 요놈 여기서 구울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구운 거잖아요. 요거잖아, 그죠? 완전하게 잘 굽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근데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다 굽고 나면 여기에요. 그냥 재만 조금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 발굴 현장에서 찾았을 때 이걸 톡 입고 어떤 가마라고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고각이 어려워요. 그때 쓰는 나무들은 이렇게 보통 우리 그 처음에 불 붙일 때 쓰는 솔가리들, 그 다음에 보통 잡목들 뭐 부서지고 넘어지고 아니면 잘라가 말려놓은 거고, 이거는 소나무 이제 조금 굵은 것들인데 이것도 물론 쪼개가지고 더 가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쓰는데 제가 홍도하고 채도를 만든 빗살무늬 토기는 이 짚을 쓰면 안 돼요. 벼농사가 있기는 있었지만 아주 극히 있었고 실제 저런 우리가 먹는 그 쌀하고 질이 좀 틀리는 건데요. 그거 우리나라는 신석기 때 밭농사 정도 있었지 논농사는 없었기 때문에 볏짚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볏짚을 홍도하고 채도 만들 때는 써도 되는 게 청동기 시대 때는 벼농사가 본격화됐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게, 아쉽다기보다 곤란한 점은 이 벼농사를 아무리 본격적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 집의 용도는 엄청나요. 당장 집 지을 때 집을 썼을 거고 뭐 깔개 같은 거 만들어서 깔고 앉거나 집 바닥에 깔기도 했을 거고, 또 소를 키웠으면 여물도 줘야 되고 우리 했던 것처럼 또 뭐 새끼 같은 거 꼬아가 집 지을 때 묵기도 해야 되고. 근데 과연 이 토기 구울 때 이걸 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조그만 구덩이 하나 파놓고 홍도 한 점, 채도 한 점 구울 때는 집 몇 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집으로 다 굽는 게 아니고 그 이제 과정을 보여드리기. 이 토기 구울 때 쓰던 연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마를 제가 원래 한 카트씩 다 봐야 되는데 토기 만들어가 여기에 돌 좀 넣고 나무까지 넣고 이래가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작은 홍도 같은 거는 3점씩 이렇게 놓고 구워도 똑같은 구덩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구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이만큼 정도 붙어가지고 막 이제 온도가 엄청 올라갔을 때
안에 나무가 이만큼 남아 있을 때요, 집 서너 단을 덮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일부러 연출한 게 아니고, 굽다가 보면 욕심이 생겨가 조금 해가 지는데도 굽고 싶잖아요. 저녁 때 되니까 이거 낮에는 몰랐는데 이 짚이 다 이 일부만 다 타버리거든요. 근데 짚 속에는 여러분 셀룰로이드 성분이 있어가지고 인 성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든 풀은 태우면 다 쟤처럼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데 짚은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근데 그 열이요, 엄청난 열이에요. 이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밑에 있는 나무가 계속 타게 해주는데 연기가 안 나는 이유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기가 통하니까. 요거 싹 열어보니까요, 살짝 제껴보니까 토기가 이렇게 밝은데 나무 가지 가지고요, 이렇게 누르면 꿀렁꿀렁 들어갑니다. 흙인데. 이게 한 700도 내지 800도, 최고로 올라가는 건 900도까지도 올라가던데, 그래서 구워내면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짚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연기가 나면 토기가 또 시꺼머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드러낼 때 뜨거워서 손으로 못 잡잖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뭐 나뭇가지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밖으로 나와도 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토기 여러 점 이래 만들어 놓고 구울 때는 한 최소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 이거 다 하는 과정 1시간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만들면서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력이 생긴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제일 좀 아까 채도 만들 때 요런 거에다가 여기 보면 흙을 아까처럼 붙여놨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그죠? 붙여놓고 이 옆으로 돌아가는 흙띠를 하기 전에는 자꾸 떨어져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해 놨습니다. 이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 놓고 이렇게가 불을 붙인 거예요. 가지무늬 할 때는. 근데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이 어린이 박물관 학교 하면서 처음에 구웠는 데다가 흙을 덮고 그 위에 또 한 번 굽고 또 흙 덮고 또 한 번 굽고, 이게 4번 구운 거예요. 한 해, 봄에 2번, 가을에 2번. 이거를 나중에 잘라가지고, 이거는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사진은 얻을 수가 없겠죠. 잘라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적 발굴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토기를 4번 구웠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거는 사진 크게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 토기 단면이고, 구울 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요, 이 토기 면에 요 봉을 절연되지 않은 거 딱 대놓고 요거 끝에 가면 요게 요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남에 따라서 이 온도가 체크돼요. 그래서 뭐 몇 분 지났을 때 또 이거를 쭉 체크해서 우리 연구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이렇게 불 엄청 많이 갔을 때 이 상태가 한 70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기 크기 변화를 한번 봤는데, 여러분 도자기 개설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구우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보다 20% 내지 30% 줄어든다. 근데 아무 서적, 아무 논문을 찾아도 그거를 수치로 표시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도 저기 보면 61점 만들어 놓은 거를 만들었을 때 높이, 입지름 전부 다 재고, 그 다음에 이게 말랐을 때, 굽기 전이죠. 완전히 말랐을 때 그 입지름하고 높이가 얼마큼 됐는가. 그 다음에 굽고 나서 제가 그래프가 한 점당 3개가 있는데,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일 높은 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고, 빨간색이 말랐을 때, 오른쪽에 연두빛이 구웠을 때인데, 줄어드는 비율이요, 구울 때 줄어드는 것보다는 마를 때 줄어드는 게 훨씬 더 크더라. 이건 도자기하고 똑같을 겁니다. 근데 토기의 높이를 가지고 이거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바로 놓고 말리면 무게 때문에 조금씩 내려앉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이 잎지름 같은 경우, 이 아가리 부분 지름은 채워놔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 아가리를 기준으로 해봤더니 실제로 만들어서 말릴 때 더 많이 줄어든다. 이거는 어디 발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냥 도자기 만들어서 구우면 20%, 20, 30% 줄어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를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토기 실험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우선 빗살무늬 토기 이쪽에 2점, 요거까지 3점이네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거, 요거 대평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크기는 제가 그걸 알고 원래 몇 센치를 만들고 싶으면 그보다 더 크게 만들었고요. 원래 크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근사치 맞추는 건데 이렇게 나오고 채도 요 아까 홍도하고 채도 중에 2점씩인가는 밑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어눌하지요. 어쨌든 아까 그 방법으로 하니까 이게 가지 무늬가 생기더라.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조금 더 잘 나온 거. 요거 왜 빼뚤하게 해놨는지 아세요? 요즘 여기도 보면 칸이 좀 안 맞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PPT 만드는 이런 게 안 해버리니까 자르기 이는 정도는 되는데 여러 가지 도구 스킬이 있잖아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사진이 요거를 해가 똑바로 놓으면 이 토기가 약간 기울어지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똑바로 하면서 이렇게 띄놓은 거는 이게 합격이잖아요. 합격의 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핑계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제가 만든 홍도 013은 홍도 제가 시료 번호고 채도도 쭉 번호인데 이 홍도는 지금 71번까지 만들었어요. 채도도 30점 넘게 만들어서 원래 한두 점 만들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알료가 안 맞고 어떤 거는 문양이 안 나오고 어떤 거는 윤이 안 나고 이래서 계속 수정하면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제가 만든 복원품 아까 봤던 그 사진이고요. 참고품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1m 되는 평양에서 나온 토기인데 전국 각 지역에서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를 서해안 거, 저 대동강, 한강, 남해안, 동산동, 김천 쪽에 나온 것도 있고 동해안 쪽으로 나오는 거, 두만강 쪽으로 나온 건데 크게 보면요, 신석기 토기가 밑이 뾰족한 거는 이 서해안 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늘씬한 것들. 동쪽은 밑이 납작한 게 나옵니다. 이게 합쳐져서 남해안에 오면 뾰족한 거, 둥근 거, 아가리가 밑바닥이 조금 평평한 게 조금만 남아있는 여기 합쳐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그런 거고 제가 원래 이거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만든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윤기문이라고 해서 점토띠를 붙여서 만든 거 이렇게 해가 말려가 이제 굽는 겁니다. 잘 만들었죠? 제가 아르바이트 할까봐 이거 만들어서 여기 아가리에 있는 문양이 있는 독이 만들었고 이것도 어떻게 세웠을까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박물관에 사진 찍으러 오시는 선생님한테 알려드렸어요. 이거 전혀 표시 안 나게 그대로 찍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양 빗살무늬 토기에 들어있는 이런 문양 거꾸로 놓고 만드는 건데요.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쯤 가면은 문양이 안 새겨져요. 다 말라가. 적당히 만들어 놓고 이제 문양을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 그래 놓고 마지막에 또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하나를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죠? 근데 요 선이 뭐냐 하면요, 처음에 제가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었더니 제가 좀 꼼꼼한데도 삐뚤삐뚤해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빗살무늬 토기인들은 직업이 분화되어 있었다. 이 토기만 만드는 전문 장인 집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 그 교과서에 써야 돼요, 그거는요.
신석기 시대에는 직업의 분화가 있었다. 한 줄 쓰기 위해서 100편의 논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나중에 100점 정도 중에 한두 점을 유무를 봤는데, 제가 제목을 숨어있는 선이라고 해서 잡문을 썼다가 나중에 논문에는 시문구획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선이요, 먼저 다 선을 그어놓고 구획을 해놔놓고 그 안에다가 이걸 꼬르륵 짚더라고요. 근데 이 100점 중에 한 점 정도 이렇게 지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문양이 겹쳐져서 지워지는데 요 선이 남아있는 게, 요것처럼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디자인 해놓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여는 것도 있죠. 그 무슨 뭐 폼 잡는다고 그 나무 통 위에 놓고 있는데, 이런 데 놓고 지금 그냥 이질감 날까 싶어서, 이거 저기 북한 지방에 나오는 번개무늬 토기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 보이는 지금 이 점들 있죠. 이 또 어물개 연구자 중에 이거를요, 요 마름모 안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이것도 세 가지고 보고서 써주는 친구도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점씩 다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있는 유물을 그대로 복원해 본 거예요. 홍도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이 돌을 왜 까느냐 하면, 바닥에 놓으면 홍도나 채도나 밑에 나중에 가보시면 바닥이 시커먼 거는 접지된 겁니다. 땅에 바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검은 거예요. 그거를 원용해서 가지무늬를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여기 안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옅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이게 또 작은 판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해놓고 구웠는데, 이거 만들어가 구우면요, 완전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1m짜리. 여기 한 개가 20cm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르고 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80, 한 95쯤 됐어요. 조금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말라가, 내려앉은 것도 있지만, 이 키가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굽던 장면인데요. 저 하고 있는 몰골들을 보십시오. 마스크, 토시, 장갑, 그 다음에 모자, 그래도 이 안경이 휘어버릴 정도로 열이 셉니다. 이렇게 큰 불을 놓으면. 근데 요거는 다 굽혔는데, 요거는 바로 다음 단계에서 이게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요즘은 그 디지털로 지금 몇 도인가 이렇게 쏘면 됩니다. 근데 조금 부정확해서 아까처럼 막대기를 여기 대 가지고 온도를 따로 체크하는 걸 주로 씁니다. 이 모양입니다. 우리 여기 진주박물관 전임 실장님이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매일 이런 거 하자 그러고. 토기 구울 때 이 나무 놓고 마지막에 불 놓고 집을 엎어가지고 나오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저녁에 이걸 알게 됐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저녁에는 이 토기가 이렇게 발갛게 달아져 있더라. 여러분, 전시실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나 모문 토기를 가지고 조리가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됩니다. 이거 KBS 그 예전에 했던 역사 무슨 프로그램 그거 할 때 제가 이거 한번 경호강에 가서 한번 출연을 해줬는데, 이거는 고구마하고 밤을 삶아 먹은 거고요. 물론 고구마는 신석기 때는 없습니다만, 청동기 때도 그렇고 밤은 있죠. 조개는 당연히 있었고, 이거는 물 끓는데 조개 넣으면 바로 그냥 자동 간이 돼 가지고요, 기가 막힙니다. 맛이. 조밥은 신석기 때도 있으니까 조밥도 되고 쌀밥도 됩니다. 이거요, 그냥 종이컵에 떠가지고 밥만 먹어도 너무 고소해요. 이게 우리 원초적인 밥 먹는 반찬 하나도 없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숭늉까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요 토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장딱, 대장 장딱을 잡아버렸습니다. 그 키우던 잡아서
넣고 넣었잖아요. 삶아서 토기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 밥그릇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 먹었는데 이거요 저기 아무리 맛있게 하는 백숙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소금도 좀 했고 근데 이거는 왜 했느냐 하면 조리가 되어야만 토기가 완전히 익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토기를 구웠는 데다 물을 담가 놓고 불을 지피면요 흙탕물이 생깁니다. 안에. 이거 흙탕물 안 생기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거는 그래도 조금 나은 거고 그래가 구우려고 물 집어넣어 놔놓고 구우면 밑둥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검증 과정에서 조리가 필요한 거고 끝나고 나면 토기 안쪽에 이렇게 조리했는 흔적이 남고요. 바깥쪽에는 원래 이 토기였는데 시커머졌잖아요. 거름이 묻어가 있고 요 불 직접 닿는 부분은 다시 환원이 됩니다. 원래 색깔, 이 색깔로.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선사토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복원을 하면서 문양은 어떻게 넣었을까, 흙은 어떻게 할까, 안료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굽고 온도는 얼마나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저 밑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일본 분입니다만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시의 재현이라고 우리가 믿어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면은 여러 가지 사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두 분만 받을게요. 아니면 제가 밖에 있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